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당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당내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 중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더 정제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 대표님께도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치인이 끊임없는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청년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시대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만 판단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 물리적인 나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역시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로부터 탈선할 수 있다는 충언을 드리려던 게 어제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손 대표님 직접 뵙고 사과드리는 자리에서 저희 진심도 잘 전달하겠습니다. 손 대표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의 금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신상 발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손 대표님 찾아뵙고 직접 사과를 드렸습니다. 밤늦은 시간 결례가 되는데도 흔쾌히 사과 받아들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하신 재정호 위원장님 비롯해 당원 동지들과 바른미래당을 사랑하시는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당 혁신과 미래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하더라도 손 대표님 말씀처럼 정치의 금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비서실장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나 지금 바쁜데. 하태경 최고위원이 그 대표님께는 카페에서 인사를 하시고 사과를 다시 하셨는데 아까 대국민 사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까지는 아직 아니죠. 하여튼 오늘 내가 발표한 건 발표한 대로 받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범여권과 특히 어르신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신 전국의 어르신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표하여 제가 대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어제 사과의 글을 올리시고 밤늦게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그것이 진심이라면 사과를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공식 회의에서 국민 앞에 행한 발언인 만큼 당인으로서의 책임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폐마가 바른미래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 세 분께서 다시 임시 최고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오늘도 임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위원 세 분께서는 총 8건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셨는데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 새롭게 상정을 요구하신 3개의 안건에 대하여 당 대표이자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의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 원내대표의 책임하에 관련 상임위원들이 해야 할 권한과 책임으로 여기 최고위원회에서 사전에 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전 현직 당직자에 대한 징계 요청권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연후에 징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의 안건 상정 요건 중 당대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유권 해석을 안건으로 통과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유권 해석이라 함은 권한이 있는 기구나 기관에 의하여 규정의 의미 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권 해석을 요청할 때는 의미 내용의 확정과 설명이 필요한 규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하신 안건에는 유권 해석의 대상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안건은 안건 상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의장이자 당무위원회 의장인 당대표에게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장에게 의사정리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민주적 회의 진행 원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의사정리권은 의사 기일을 결정할 권한,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통념입니다.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 주요 회의의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 대표의 의사정리권과 정당한 직무 수행을 인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최고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세 분께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원 제32조와 당규 최고위원회 규정 제7조는 최고위원회 정례회의는 주 1회 이상 당대표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공당으로서 각종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성과 당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주 3회 이틀에 한 번씩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례회의에서 논의해도 충분할 일을 최고위원 세 분께서는 계속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임시회의가 계속되는 당이 정상적인 당의 모습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제 저는 봉화마을에서 진행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왔는데 당 대표로서의 제 일정을 무시한 채 밤중에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도의에 맞는 일입니까? 이런 식의 정치 싸움은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합니다. 당이 공멸하는 길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임시회 소집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기회의에서 처리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로서 최고위원 세 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보는 바른미래당을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있으면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